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상황, 그 내용을 변호사 그리고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철기 변호사, 김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김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법원이 판단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장 심사 시각으로 따지면 한 13시간 정도 걸린 건데요. 네. 이 사유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적었습니다. 네. 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영장 발부를 주장한 공수처의 주장을 토대로 조금 재구성을 해보면 네. 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또 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하고 출석을 불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모두 이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또한 이 경호처가 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수차례 저지한 점, 그리고 또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현재 이 공범관계 내지는 참고인으로 이제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할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들이 좀 고려돼서 영장이 발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원이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지금 상황에 지금 김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 교체라든지 뭐 메신저, 텔레그램 앱에서 탈퇴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지금 추정이죠. 추정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법원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 내란죄로 매우 중대한 점. 직무 정지에 있지만 아직은 대통령으로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하여 침묵하게 하거나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중요한 물적 증거인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은 물적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어서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 양쪽에 다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화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대통령과 관련된 구속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었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었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은 구속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검찰 조사를 따지면은 또 별도의 또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 기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공수처가 오후 2시에 다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수사에 좀 탄력이 생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일단 큰 산은 하나 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수처가 설립된 지 이제 4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이 공수처 설립 이후 공수처 주도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첫 사례로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이 기록될 전망이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해 출석을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 그리고 이 관할 문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공수처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을지, 혹은
출석을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지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변호사님,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러니까 공수처의 뭐 수사권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주장하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술을 계속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 진술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향후 절차에 이게 유리하게 작동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더 불리하게 작동되는 겁니까?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행사는 그 이후의 단계고요. 일단 공수처에서는 한두 번 더 소환을 통지한 다음에 구인장을 발부해서 공수처로 데려와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소 특혜의 시비가 있기는 하지만 구치소에 직접 출장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공수처에서는 그간의 공범자들과 관련된 인적, 물적 증거를 다 취합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김 기자,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 어떻게 일단은 10일로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검수처가 청구해서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 기간은 이제 10일입니다. 그렇죠. 일단. 예,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최장으로 따지게 되면 20일이 되는 거고요. 네네. 이 20일의 기간 내에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사법 시스템의 원칙입니다. 네. 다만 이 공수처가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을 맡게 되면서 또 한 가지 조금 복잡해진 상황이 생겼는데 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네. 이 기소권은 결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느 시점에는 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서 검찰이 다시 어떤 뭐 공소장을 써서 이제 재판에 넘기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도 검사고 검찰의 검사도 검사니까 같은 20일을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이 구속 기한을 어떻게 나눠서 수사를 할지 이것에 대해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전에 원칙적으로는 한 10일씩 좀 나눠서 하자 이렇게 원론적인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런 얘기 있었죠. 예, 다만 이제 사안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가 뭐 8일 만에 넘길 수도 있고 뭐 9일 만에 넘길 수도 있고 요거는 조금 앞으로 실무적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서 검찰이 이제 20일의 기한 내에 그러니까 2월 초가 되겠죠. 2월 초까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